질문이 뭐였냐면, 아는 언니가 다이어트 반 전문가입니다. 365일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을 뺀 건 뺀 거고, 솔직히 가슴 수술한 것도 모두가 다 아는데 남자들 앞에선 마치 타고난 몸매인 양 이야기를 하고, 여자애들 앞에선 죽어라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줍니다. 2년 동안 듣다 보니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고 이제는 듣기 싫어 죽겠어요. 이것도 심리가 이상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좀 재밌는데 아마도 이 언니분 같은 경우에는 중독에 들어간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차근히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2년 동안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이분을 알고 계신 그 2년 동안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몸매가 좋다라는 것은 다이어트를 성공을 한 이후부터 2년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 365일에 두 배가 되는 2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강박을 겪고 있거나, 유지에 대한 강박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자체에 푹 빠져서 고통을 이제 즐기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용의 목적으로 가슴 수술을 했다라는 거. 성형이 지금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길을 가면 아주 성형외과를 그냥 스스럼 없이 계속 눈에 띄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제 몸에 칼을 대고 마취를 해서 하는 수술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건강한 심리거나 살짝 심리 문제가 있는 경우 대부분 자신이 이제 좀 컴플렉스인 부분을 컴플렉스인 채로 그냥 갖고 살아가지, 굳이 큰 돈을 들이거나 이 엄청난 통증,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성형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가슴 수술을 한 상태에서 심지어 그것을 이제 은근히, 아니면은 대놓고 이성에게 또 어필을 합니다. 이 언니분이 어필을 하셨죠. 물론 이제 칭찬이 오면 대답을 하는 형태이기는 하겠지만, 자신의 성적 매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고 있고 그걸 어떤 목적을 갖고 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건강한 심리의 여성이라면 자신의 성징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성적 매력을 어필을 하지는 않거든요. 매력과 성적 매력은 정반대의 것이에요. 그런데 다이어트에 성공을 만약에 하신 분들이, 자존감이 없이 자신감만 넘치는 분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자신이 만든 결과물, 즉 바디라인, 바디에 대한 자랑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요소가 자신의 외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자신의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계속 갖다 쓰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으로 긍정 기분을 충족해 나가는 거예요. 타인이 이제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이러한 성적 관심이 자신의 행복과 사랑과 연결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이 친구들이 듣고 싶어 하든 말든 관계없이 주구장창 자기의 다이어트 비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가 거기에 스트레스 받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이 없죠. 자신이 이제 365일 빠져 있는, 즐거워하는 게 다이어트인데, 늘상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긍정 기분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만 봤을 때는 언니분은 중독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그 언니분은 뭐 그렇다 쳐요. 뭐 심리장애 들어갔을 수도 있고 중독증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 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거기서 거기인 이야기가 반복이 되다 보면 물론 이제 좀 지겹죠.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늘 어떤 무슨 방법 이렇게 새롭게 막 나타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칼로리 소모를 높이면 되는 그 기본 원리가 하나거든요. 이제 막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해도 듣다 보면 그게 거기서 거기인 이유가 다 그 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원리 하나로 사실 뭐 다이어트 시장이 이렇게까지 커지는 건 그 자체가 좀 놀랍기도 한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그 언니는 겉으로 이제 밝고 쾌활하고 에너지가 넘쳐 보여도 사실 늘 긍정 기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데, 왜 항상 긍정 기분을 추구해야 하느냐?
어쨌든 자기가 덮고 있는 이면에 대해서는 그 상처의 감정을 계속 덮어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분의 감정을 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내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계속 주구장창 긍정 기분을 추구해 놔야지만 이 상처의 감정을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상처를 표현하는 것이 있어서 꼭 듣기 싫은 말, 못된 말, 탓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이 말과 행동과 표정에 의해서 상처가 은연중에 묻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가 딱히 뭐 항상 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 언니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상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은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고 해도 상처가 많은 여성은 뭔가 조금 이상해요. 뭐라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되게 예쁜 건 맞는데 조금 약간 이질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거부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하는 게 이 같이 상처가 많은 여성이나 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한 심리의 여성에게는 약간 거부감, 막연한 거부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 표정으로서 상처가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근육이 긴장하는 정도라든가 눈매라든가 인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표정에 드러나는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늘 쾌활하게 뭔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다이어트 비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 그게 상처 표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이어트 비법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생활 정보다,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정보다 하면 그냥 좀 지루하고 말겠죠. 자신의 감정이 동요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상처 표현에 있어서 막 깔깔거린다든가 아니면 상대를 막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도 그 상처에 반응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다 보니까 그게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자들끼리는 그 상처가 공유가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식적으로도 나는 아니야. 나는 상처 공유 안 돼. 라고는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언니분과 계속 인간관계를 맺고 심리작용을 하다 보면 그 언니가 갖고 있는 상처가 고스란히 나에게도 생겨버리게 된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언니뿐 아니라 심리장애에 있는 여성들이 여성들끼리 같이 있게 되면 모두 다 심리장애로 끌어들이게 되는 그 맥락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인지를 하시고 피하시는 게 상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뭐 그 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자기가 처리되지 못했던 상처가 많았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언니에게 잘못이다, 혐오감을 느낀다 할 필요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면 그냥 좀 안쓰럽게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적정 거리를 두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